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미국 금리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렸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0.25%포인트를 낮췄어요. 이게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요. 사실 상관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금리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리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매달 이자를 내시잖아요? 그 이자율이 바로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게 단순히 이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가도 영향을 받고 환율도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아야겠다 하면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야겠다 하면서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도 싸지고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되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금리가 왜 우리한테도 중요하냐?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미국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더 많이 주네? 하면서 한국에 있던 돈을 미국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 돈인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져요. 이걸 환율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갈 때도 돈이 더 들고 수입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를 보면서 우리 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고용시장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실업률이 9월에 4.4%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경기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물론 미국도 물가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9월 물가 상승률이 3%였으니까요. 연준은 물가를 2% 정도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좀 높은 편이죠. 하지만 지금은 물가보다 일자리가 더 급하다고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 내용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고 이유는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12명의 위원 중 2명이 금리를 내리지 말고 그대로 두자고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연준이 발표한 전망을 보면 내년에는 금리를 한 번만 더 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올해처럼 여러 번 내리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를 빨리 내려라 하고 압박해왔어요. 그리고 내년 5월이 되면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 트럼프가 금리를 더 많이 내리자는 사람을 새로 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경기가 괜찮으면 굳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둘째, 환율과 집값 때문입니다. 요즘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러에 1,400원을 넘어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쉽게 받게 되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서 집값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환율이랑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금리를 그대로 두고 지켜볼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달에도 한국은행이 4번 연속으로 금리를 그대로 뒀거든요. 이제 금리 내리는 건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올해 세 번째예요. 둘째, 이유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내년에는 금리를 한 번만 더 내릴 것 같다고 연준이 밝혔습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당분간 금리를 그대로 둘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이랑 집값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리 변동은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어떻게 바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예금이나 적금하시는 분들은 은행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환율도 체크해 보세요. 지금 환율이 높아서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제 소식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에도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